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클래스는 어떻게 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일단 공부 학습을 하시고 나서 클래스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게 많은데 일단 PHP에서 대부분은 클래스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는 여러 개의 함수로 작업을 진행한다. 각각의 성격이 프라이빗한 성격과 퍼블릭한 성격, 그 다음에 스테이틱한 성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include와 require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파일은 두 가지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include, require는 둘 다 외부 파일을 현재 소스 내로 가져와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로직이 들어있는 파일이 있는데 PHP 파일이 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문서로 불러들여서 그 문서 안에 있던 명령들이 고스란히 사이 끼어들기처럼 현재 문서에 끼어들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include require라는 거를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equire와 include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require는 어떤 해당 문서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경고를 띄운 후에 해당 코드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밑에 이후의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require고, include는 해당 에러를 발생하고 나서도 코드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차이점이 뭐냐면 require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 환경 로직이라든가 어떤 실행이 되고 나서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파일에는 require를 붙여주고, includ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론트라고 부르는 뷰단에는 보통 include를 많이 써요. 왜냐면 에러가 발생해도 화면을 끝까지 진행해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때 보통 include를 많이 쓰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다 되도록이면 뒤에 언더바 once라는 걸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뒤에 once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require 언더바 once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nclude도 앞에 include 이렇게 해서 once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 once의 차이점은 뭐냐면 만약에 A라는 PHP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서를 내가 지금 현재 소스를 작업하는 곳에 여러 번 반복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썼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중복 코드 오류가 생겨요. 중복적인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메모리에 똑같은 게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가 계속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once를 붙여주는 거예요. once는 해당 문서에서 한 번만 불러온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require once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무조건 되도록이면 이걸 추천한다. 근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 보면 코드가 에러가 나서 이제 코드가 중단이 되더라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있어요. 코드가 경고는 나오더라도 코드가 계속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include once를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요거를 이제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파일을 하나 생성할 거예요.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세요. 파일을 뭐라고 생성할 거냐면 여기다가 a.php라고 생성을 해줄게요. a.php 안에 php 코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 뭘 넣을 거냐면 함수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 하나에다가 카라고 집어넣을게요. 카라는 함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얘가 하는 역할은 return 문자 하나를 보내주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랜저라고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에다가는 하지 말고 그냥 요 함수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A라는 요거를 만들었으면 return 카죠. 그랜저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하셨으면 우리 인덱스 파일에 와서 해당 파일을 include나 require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nclude를 해보죠. include once 붙여주죠. 그 다음에 해당 문서 위치 어디에요? 현재 인덱스가 있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죠. A라는 문서가 동일한 같은 위치 선상에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a.php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점/ 또는 그냥 요거는 동일한 선상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A라는 문서가 현재 인덱스 문서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요 펑션을 마치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것처럼 어디 갔어? A라는 여기에 요거를 얘가 어떤 역할이냐면 이렇게 넣은 것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 넣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 펑션 car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echo 뭐라고 치냐면 car 펑션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echo car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그랜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함수 호출은 가로가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A라는 문서를 가져왔죠. 그죠? A라는 문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include를 진행을 시켜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에러를 하나를 발생시켜 볼 거예요. 여기다가 에러를 뭐 대충 막 이렇게 쓰죠. 아무거나 막 써요. 펑션 밑에다가 그냥 임의로 에러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덱스에서 불러오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워닝이라는 에러가 나오죠. 워닝 에러.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저장을 한 것 같은데. 저장하셨고 인덱스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저는 정상으로 나와버려요. 이걸 숫자를 이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언제든 문자를 넣어야 하는구나, 숫자가 아니고. 숫자 빼고 그냥 문자만 넣으세요. 아무거나. 네. 에러가 나오죠? undefined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require once로 바꾸면 결과는 이거는 에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일단은 이게 명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까? 파탈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파탈 에러가 안 나네. 파탈 에러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파서 에러가 되고 파탈 에러가 나와. 일단 다시 진행해드리면 리콰이언스는 시스템 코드가 실행이 중단된다. 그 다음에 include는 코드 실행이 계속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것도 워닝만 나오는데 이게 파탈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파탈 에러가 안 나와서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가 파탈 에러인데 파탈 에러가 안 나오고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진행할 거냐면 일단 넘어가서 저희가 시스템 쪽 하면서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이걸로 할 거예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외부 우리가
외부에 우리가 그 DB 서버 깔았죠. 여기에 MySQL XMPP 안에 MySQL이라는 요 DBMS가 구동되고 있어요. 그거 구동되는 거를 우리가 헤이디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을 거예요.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여기서 헤이디 여기에 SQL 요거 나오죠. 요거 네. 여기 나올 거고 도네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건너뛰시고 일단 건너뛰기 누르시고 여기 나왔죠.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MySQL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냥 열기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GNU라는 거 하나 만들었었어요. GNU 여기 보시면 GNU가 보이죠. 네. GNU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들어오는 요 위에 왼쪽 위에 구퉁이에 요거 접속 해제가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서버 목록이 다시 나오게 되고 여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 IP라든가 계정 정보라든가 포트 번호 요것들을 PHP에 가져와서 PHP에서도 MySQL 저 DBMS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외부 문서를 가져오는 저 파일을 이용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PHP 주석을 달아주시고 주석을 달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일단 서버 언더바 네임 스냅 기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localhost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 이게 계정명이죠. 계정명 우리 지금 루트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루트라고 돼 있죠. 사용자 계정이 루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죠. 지금 이 밑에 계정 정보 여기 보시면 지금 비어있죠. 이게 화면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줄여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루트로 돼 있고 암호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내가 포트를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3306을 PHP는 기본적인 포트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포트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포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포트 이렇게 해서 만약에 3306이 아니고 뭐 7번이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3306이니까 얘는 생략해도 된다. 이 부분 주소까지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MySQL에 접속해서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건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PHP라고 일단 입력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일단 변수로 만들어서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커넥션이라는 커넥트 변수를 임의로 커넥트라는 변수를 임의로 하나 만들고 MySQL을 접속하기 위한 PHP의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PHP에 MySQLi 라고 붙여주시고 언더바 connect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접속하려는 즉 여기 지금 우리가 헤이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DB에 접속하듯이 PHP 내에서 DB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서버네임이 되고, 두 번째가 계정 유저, 세 번째가 패스워드, 네 번째가 DBMS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커넥션의 변수에 해당 요거와 MySQL에 접속한 그 상태가 요 변수에 담길 거예요. 즉, 요 명령어 상태가 connect라는 변수가 요 명령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MySQLi 언더바 요거 다 함수의 시스템 함수라서 요거는 요런 게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커넥션 해라. 커넥트. 뭐를 커넥트 할 거냐? MySQL의 DBMS. MySQL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라. 접속 변수죠. 데이터베이스. 이걸 접속을 하는데, 우와, 만약에 접속해서 실패가 떨어지면 다이 죽여라.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죽이고 나서 뭐라고 에러를 발생시킬 거냐면 DB 선택 실패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DB 선택 실패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 현재 MySQL에 커넥션된 정보를 지우고 죽여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두면 안 되죠. 실패했는데. 그래서 일단 죽이면서 해당 에러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SQL 명령 하나를 만들 거예요. SQL이라고 명령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select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select를 알기 전에 우리가 MySQL의 기본 문법을 알아야 돼요. 기본 문법. 자, 기본 문법 중에 우리가 CRU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은 CRUD만 알면 된다. 그 중에서 R에 해당하는 게 바로 select 별표 from 여기다가 테이블명 하고 where 조건절을 넣게 돼 있어요. 조건절. 그래서 넣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where가 없다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테이블명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넣게 되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게 바로 create insert into 그 다음에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가로 values 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컬럼명들을 적게 되어 있고 여기는 컬럼에 대체할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약식 코드로도 배워볼 수 있는데 약식 코드는 어떻게 쓰냐면 insert into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 해가지고 컬럼명 이꼬르 컬럼에 대체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R까지 알아봤죠. U가 있어요. U는 update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똑같아요. 이런 게 있고 update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단지 요게 추가돼요. 조건적 즉 누구를 이제 대체할 거냐 이런 게 들어가죠. 여기도 똑같이 외어절이 필요하죠.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가 해당하겠죠. CRUD의 D. D는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이거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해당 테이블에 어떤 누구를 지울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구글에서 검색하는 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가 이제 공부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MySQL CRUD라고 한번 쳐볼까요? CRUD
그러면 이런 명령들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생성해서 이제 예시가 나오죠? insert into 여기가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Node.js 안에 users라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Node.js는 이제 저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ers 여기에다가 첫 번째 타입이 이런 거죠. 컬럼명을 먼저 나열하고 values를 이용해서 뒤에 해당 컬럼에 대체할 데이터 즉 name 자리에는 얘가 들어갈 거고요. age 자리에는 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메리드는 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코멘트에는 얘가 들어가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values를 기점으로 앞에는 컬럼명, 뒤에는 컬럼명에 대체할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set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이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read 모든 데이터 조회하기는 이렇게 별표를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from 데이터 이제 from에 테이블명을 적어주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select from 사이에 별표가 들어갔다는 거, 이 부분. 그리고 특정 컬럼만 조회하겠다. 컬럼. 그러면 select의 별표 대신에 내가 조회할 컬럼명만 적어줘요. 컬럼명이 많을 때는 별표로 이렇게 별표로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컬럼명만 적어주셔도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where절은 이제 조건을 적어주는 거예요. 해당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그래서 where가 붙어 있으면 어디든 간에 MySQL 명령상에서 where가 붙어 있으면 조건이 주어진 거구나. 그래서 age가 24살보다 크고 메리드가 0인 사람, 그러니까 미혼이겠죠? 24살보다 큰 미혼. 이 사람들만 따로 이름이랑 age, 나이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where라는 건 어떤 조건을 집어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orderby 이런 건 나중에 배울게요. 리미트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보시다시피 업데이트라고 써주고 테이블명 써준 다음에 set을 입력해서 where절로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set을 이용해서 요 조건물 요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만 설명을 일단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업데이트 set 업데이트 테이블 set 그 다음에 내가 바꿀 데이터 where로 누구 조건 그래서 id가 2번인 A에 나이를 30으로 수정해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요 set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lete가 있죠. delete는 보시다시피 delete from 하고 테이블 적어준 다음에 where 누굴 지울 거냐. 어차피 여기에는 컬럼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해당 컬럼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행 전체가. 그래서 조건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건절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있고요. 일단은 구글에서 MySQL CRUD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 데이터 중에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C는 어떻게 하고 D는 어떻게 하고 리든 다 비슷비슷한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MySQL CRUD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MySQL의 커넥션, 즉 요 DB에 우리가 헤이디도 이렇게 열기를 눌러야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열기라는 애의 성격이 바로 요 함수, 시스템 함수 명령어예요. MySQL Connect가 바로 지금 열기 한 거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서버 정보, 유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명을 적어줬고 connect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실행 명령을 담아줬어요. 담아주고 SQL select DB, 즉 DB 제가 여기서 GNU가 DB인 거죠. GNU가 데이터베이스 네임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겠다. 그러면 connect 걸어주고 여기를 GNU라고 바꾸면 되겠죠. GNU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PHP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 그래서
PHP는 현재 만든 적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PHP는 요 명령에 의해서 실패가 떨어져야 정상인 거죠. 그리고 SQL문은 나중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에러가 발생했죠. 이렇게 나오는 건 한글이 깨진 거예요. 한글이 깨진 거니까 이거는 한글이 지금 뭐라고 깨졌냐면 여기에 DB 선택 실패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영어로 바꿔볼까요?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데이터베이스 select failed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나는 왜 이렇게 나오지? 그냥 줄여서 DB failed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DB failed 여기까지 해보고 밑에 문장을 지우셔야 에러가 안 나겠죠. 그래서 DB failed라고 해놓고 새로 고치 해보시면 여기 밑에 나오죠? DB failed가 나오네요. 그죠? DB failed 요거는 지금 요 문서가 지금 한글이 깨지는 것 같은데 인코딩이 어쨌거나 이거 놔둘게요. SQL, PHP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get address failed 나오고 뭐 하여튼 에러가 쭉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제가 찍은 DB failed가 나오죠. 그래서 DB 접속이 안 됐다는 거니까 만들어 줘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맨 위에 서버 쪽에 오른쪽 누르시고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맨 위가 거기가 아니죠. 여기 서버 네임이 있는 곳이 맨 위에요. 거기서 여기. 오른쪽 생성 데이터베이스 여기다가 PHP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PHP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에러도 나오네. 잠깐만요. 로컬 호스트 여기를 바꿀게요. 뭐라고 바꾸냐면 127.0.1 이게 로컬 호스트가 같은 숫자로 하면 요건데 뭔가 에러가 나오네. 저는 빈 화면이 나왔는데 이게 빈 화면 나오면 정상인 거죠?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저도 지금 빈 화면 나왔잖아요. 네. 네, 정상인데 저는 로컬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안 돼서 127 요거랑 같아요. 로컬 호스트랑 같은 거예요. 원래는 로컬 호스트라고 넣어도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제 컴퓨터의 세팅이 좀 다른가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컬 호스트라고 넣고 걔네 아까 철자가 틀렸나 보다. 자, 로컬 호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요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요 단계를 넘어갔다라는 건 DB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는 온 거죠. 그럼 여기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PHP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생성에 들어가서 이번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테이블에 뭐라고 칠 거냐면 members라고 넣어줄게요. members members members를 넣어주고요. 코멘트에다가 회원 관리라고 코멘트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크기를 제가 드릴 수 없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돋보기가 있겠죠? 윈도우는 돋보기를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멤버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멤버스 넣어줬고요. 여기 컬럼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추가를 idx라고 이름을 주고요. idx예요. idx. 요거는 나중에 돋보기로 다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길이는 임의로 정하지 않을 거고요. 널은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값을 클릭해서 기본값에 auto increment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기본값에 auto increment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확인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눌러서 새 인덱스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추가하셔서 name 넣어주고요. 데이터 유형을 아차를 써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유형을 누른 상태에서 추가 누르셔야죠. 추가
위에 여기 컬럼 추가요. 이 방금 추가구나. 컬럼 추가하셨잖아요. 예. 추가 누르셔서 메인 넣어주시고 데이터 유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VAR을 입력해 보시면 자동으로 자기가 찾아갈 거예요. 바차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길이 50 놔두지 않고 여기를 255로 바꾸도록 할게요. 255. 그 다음에 널은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값 없음으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값 없음이 선택되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네임 자리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에러가 나와요. 기본값 없음은 기본값이 없으면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본값 없이 빈값을 허용할 거야. 그러면 너를 선택해 주면 돼요. 어쨌거나 지금은 기본값 없음. 추가하시고 이번엔 age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age는 숫자이지만 긴 숫자가 아니므로 int를 키보드에서 int를 쳐서 int로 온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tiny int가 있어요. tiny int 여기다가 잡아주고 숫자를 0이 아닌 그냥 0으로 넣어줄게요. 0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밑에 0을 어떻게 넣냐면 여기 커스텀 표현식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하시고 이제 이름, 나이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젠더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젠더. 자, 젠더는 둘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제3의 성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성은 남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래서 얘들 젠더를 여기 누르신 다음에 ENU를 쳐보시면 여기 이넘이 선택이 될 거예요. 선택하시고 여기 길이에 YN이 있는데 우리가 성별이 예스냐 노냐가 아니죠. 남자냐 여자냐 하니까 첫 번째 가로 안에다가 따옴표 안에다가 남자라고 넣고 두 번째에다가 여자라고 넣을게요. 따옴표 없으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따옴표를 빼버리시면 안 돼요. 따옴표 각각의 따옴표인 거예요. 각각의 따옴표. 자, 이 상태에서 기본값을 우리가 뭐라고 칠 거냐면 여기 커스텀 텍스트를 화살표 내려보시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내가 젠더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자동적으로 남자가 선택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여자로 선택하고 싶으면 여자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렉 데이트를 집어넣어 볼게요. 레그 데이터, 레그 데이트, REGDAT. 자, 얘는 제가 확대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 만든 다음에 렉 데이트 여기다가는 데이터 성수경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DATE를 쳐보시면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트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데이트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을 선택해주고 기본값은 널을 선택해주도록 할게요. 널은 빈값이란 뜻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널은 빈값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눌러주셔서 이렇게 이거 화면 옆으로 어떻게 이동하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DX, name, age, gender, reg 데이터, int 성격이고 바차 문자 성격이고 tinit 작은 숫자 성격. 지금 기본으로 4자리가 잡혔죠? 그러면 1, 10, 100, 1000까지가 가능한 거죠. 1000단위. 여기 11자니까 뭐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젠더, 이넘값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뜻이에요. 이넘은. 그래서 남자 또는 여자. 그래서 요 따옴표, 콤마 따옴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선택돼 있고 레그 데이터, 즉 레지스트 데이터 등록된 날짜란 뜻으로 보통 이렇게 약어로 쓰는데 데이트 타임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겠다라는 뜻이고 널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빈값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로 이제 저장을 했어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이상이 없다면 자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어디로 갈 거냐면 요 위에 탭 중에 데이터가 있어요. 맨 위에 데이터로 가셔서 오른쪽 누르셔서
행삽입을 누릅니다. 행삽입. 자, 인덱스는 내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넣을 상태로 가고, 이름에다가 집어넣어 줘 볼게요. 홍길동. 나이는 12살. 남자고, 데이터는 탭 누르시면 돼요. 탭. 누르시고, 날짜 넣고, 또 탭. 또 탭. 그리고 엔터. 이렇게 마우스로 밑에 클릭하세요. 밑에 빈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자, 등록됐죠? 자, 이 상태가 이제 데이터가 한 줄이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또 삽입을 해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줄 홍길순을 해볼까요? 홍길순 탭. 이번에는 23살로 하고, 탭 여자 셀렉트 탭 한 상태에서 커서를 위아래로 내리시면 남녀 선택이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탭 이제 마우스 바탕에 또 클릭.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불러오는 로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렉트 문을 이용해야 돼요. 아까 제가 셀렉트 문 알려드렸죠. 여기 위에 요걸 이용할 거예요.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변수 SQL query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select 모든 것 from 테이블이 뭐였어요? 우리가 테이블명이 뭐였죠? 테이블명 기억 안 나는데. 기억해보세요. 안 보고도 기억해보세요. 테이블명이 멤버스였죠. 멤버스 여기 세미콜론. 그러면 요거는 멤버스에 있는 모든 걸 가져와라 이 뜻이 되겠죠? 멤버스 테이블이 얘잖아요. 얘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니까 요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멤버스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 모든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게 별표가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멤버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제 쿼리를 돌려줄 거예요. 어떻게 돌릴 거냐면 result라는 변수를 임의로 만든 거예요. 다 result는 뭐 시스템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는 다 임의의 변수예요. result라는 것 안에 변수를 담을 건데 어떤 걸 담을 거냐? mysqli 쿼리를 실행해라. 그러니까 mysqli가 붙어 있으면 다 시스템 함수인 거예요. 다 시스템 함수예요. 그러니까 MySQL을 구동하기 위한 시스템 함수인 거예요. MySQLi 여기 쿼리 안에다가 일단 connect MySQL에 접속을 해야겠죠. 접속 이게 접속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얘가 접속 명령 접속을 하는데 뭐를 실행할 거냐면 SQL 쿼리에 있는 걸 실행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DB에 접속한 다음에 쿼리 얘를 실행을 할 거예요. 얘를 실행을 했죠. 실행한 거를 result라는 애한테 담아줄 거예요. 그죠? 담아주면 여기에 담긴 걸 가지고 우리는 가공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면 while문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건데 while문에다가 이제 뭐를 넣어줄 거냐면 변수 하나를 넣어줄 거예요. rows라는 변수를 넣어줄 거예요. row는 mysqli 언더바 패치 fetch 패치 어레이. 자, 어레이가 넣을 거예요. 가로 들어가고요. 여기 패치 어레이 가로 여기에다가 누굴 넣을 거냐면 result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고 대괄호를 찍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왜 얘가 어레이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잘 보시면 어레이 구조예요. 배열 구조.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1차 배열이죠. 여기가 2차 배열이죠. 그죠? 배열이에요. 1,1, 0,1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배열 구조를 저번에 그릴 때 저렇게 그렸었어요. 그래서 while문에 이용해서 row라는 변수에 mysql 패치 어레이 배열화시켜서 데이터 여기 테이블에 들어있는 애를 배열화시켜서 row라는 애한테 담아줄 거예요. row라는 애한테 담아주고 요 안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echo row
즉 여기 로우죠. 이 로우는 배열이에요. 지금 배열이기 때문에 뭘 쓸 거냐면 중괄호를 이렇게 쓸 거예요. 중괄호를. 중괄호를 쓴 다음에 우리가 이 테이블 구조를 익히 알고 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조는 여기 테이블로 가서 봐도 되고 데이터에서 이 윗줄을 봐도 돼요. 구조로 와서 보면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젠더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뿌리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에코 여기다가 자, 첫 번째는 네임이 출력이 되라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위 거를 복사를 해서 두 번째는 에이지가 출력이 되라. 그죠? 세 번째는 젠더가 출력이 되라.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네 번째는 렛데이트죠. 렛데이트. 이렇게 맨 위에 여기는 IDX.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include랑 require는 짧게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추후에 실제로 그냥 그 파일을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예제라서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고, 오늘의 학습의 주 목표는 MySQL 기초를 다지는 게 목표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익혀야 프로그래밍 하기에 편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자, 로우는 여기 변수죠. 여기라는 애는 바로 MySQL의 해당 테이블은 여기 있었죠. 여기, 그죠? 여기 멤버스라는 거를 변수로 담아서 커넥션 걸어서 리절트의 결과를 던져주고, 리절트로 들어온 결과를 어레이화, 배열화 시켜서 로우라는 변수에 담아줬고, 로우라는 변수를 우리가 배열의 구조를 꺼내듯이 이렇게 꺼내고 있죠. 그래서 배열 구조를 이거를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색한데 라고 하시면 배열 구조 학습이 또 안 된 거니까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MySQL I close 누구를 할 거냐면 connect라는 애를 close 해줄 거야. 반드시 얘를 하셔야 돼요. 내가 SQL을 다 활용을 했어. 뭐 몇 번을 거쳐서 활용을 하든 다 했어. 그러면 해당 문서 내에서는 반드시 MySQLi close를 해주셔야 돼. 이걸 안 해주시면 MySQL의 커넥션 정보가 계속 누적이 돼서 커넥션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을 한번 했으면 끊어주셔야 돼. 연결을 끊어주셔야 돼요. 누굴 끊어? 커넥트라는 애를 끊어. 커넥트가 누구야? 위에서 접속했던 애죠. 요거 접속했던 애를 끊어줘라. 요게 한 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코드가 다 완료가 되셨으면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뭔가 떨어져서 안 나왔지만 붙어서 나왔죠. 홍길동이 나왔고 이번에 홍길순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기 깔끔하게, 지금 패치 어레이가 나왔다는 건 철저 오류가 어디서 생겼다는 거죠. 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ll to undefined MySQL patch i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in에 들어갈 명령 변수가 뭐가 잘못됐거나 그런 거겠죠. FAT는 없어요. FET예요. FET patch array. FET patch array 저장하시고 다시 해보세요. 이번에는 나왔는데 인덱스가 없다고 나오네요. 데이터베이스로 가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IDX가 아니신데 그냥 DX신데 EIX로 되어 있네요. 데이터 구조로 가보세요. 구조 아니 구조 제가 어떻게 가는지 거기 DX 뭐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로 똑같이 이름을 줘야죠. IDX로 바꾸시거나, 철저 오류 나시면 철저 오류 난 대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IDX가 없는데 IDX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걸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얘를 탭으로 묶어볼게요. 지금 반복이 실행되는 것은 while문이죠. while문 위에 우리가 탭을 껍데기를 하나 씌워줘야 돼요.
에코 테이블 오더 1. 요거 전에도 학습했던 거니까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맨 윗줄은 뭐를 쓸 거예요? 타이틀을 쓸 거죠, 우리가? 타이틀을 쓸 거예요. 타이틀 한번 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 td를 넣어주고요. th죠. th를 넣어주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 넘버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셋 4개죠. 우리가 써야 될 게 name, age, gender, 레고 데이터. 여기다가 name, 여기다가 age,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적어주고 마지막 하나 추가해줘야죠. 여기다가 등록일 이렇게 추가해주죠. 이렇게 하면 위에 제목줄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제목줄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 타이핑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서 이 타이핑 하는 속도가 빨라지셔야 돼요. 반복 학습을 하라는 게 그런 걸 하라는 거지 얘를 외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빨리 여러 번 치다 보면 빨라지고 구조를 눈에 익히게 돼요. 그 구조를 눈에 익혀서 빨리 치는 게 중요해요.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기 요 전체 한 줄, tr부터 tr까지가 한 줄이죠. 한 줄을 요 while문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구조로 이번에는 데이터 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th를 블록 잡고 컨트롤 dddddd 해가지고 얘네 th를 전부 다 동일한 블록으로 잡아줘요. 컨트롤 d가 동일한 걸 잡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th 잡아주라고요? 네, th를 잡아주시고 th를 td로 바꾸도록 할게요. th를 td로 바꾸시고, 자 이제 요 밑에 우리가 썼던 얘들을 각각의 여기 td 사이에 데이터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에코의 로우의 인덱스 세미콜론 전까지 잘라버리고요. 넘버에 요 자리에 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껴줘요? 껴주는 방법, 따옴표로 끊어주고 넣어주고 따옴표로 이어주고 이렇게. 따옴표가 아니라 요 점이죠. 점 연결기호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점 찍으시면 안되죠. 따옴표 점이죠. 에코 이 앞에 거는 마무리를 해줘야죠. 이 앞에 에코는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무리 해주고 점이 세미콜론과 에코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거 넣어준 다음에 에코 또 마무리 해줘야죠. RW하고 인덱스 이거를 그대로 붙이는 게 낫겠네. 이거 점 찍고 점 찍고 쌍따옴표 들어가야죠. 에코니까. 뒤에 td가 에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에코가 여기서 끝났고 여기가 에코인 거고 여기가 에코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네임 자리에 밑에 로우 네임 요거 역시 세미콜론 전까지 잘라내고 네임이 있는 자리에 블록만 잡으신 상태에서 네임이 있는 자리에 블록만 잡은 상태에서 따옴표 넣어주고 점 찍어주시고 붙여넣기 하고 점 찍고 이렇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에이지 잘라내시고 에이지 자리 블록 잡아주고 따옴표 넣고 점 찍고 붙여넣고 점 찍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잘라내고 성별이 있는데 블록 잡아주신 다음에 다운표 점 붙여넣기 점 끝. 다음에 렉 데이터도 역시 잘라내고 등록일을 블록 잡은 다음에 다운표 점 붙여넣기 점 다운표. 아니 다운표는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한 줄이 나오게 만들었고요. 퍼블리싱까지 지금 진행한 거예요. 렉 데이터 앞에 지금 점이 없네요. 레그 데이터 맨 앞에 점이 없어요. 맨 앞에 그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콤마 없죠? 네, 뒤에 거는 다 지워버리시고 밑에 거는 하신 다음에 반복이 끝났으니까 이걸로 이제 끝난 거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치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구조가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봤을 때 요 테이블 구조랑 똑같죠. 요게 이제 화면으로 나온 거예요. 화면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요거를 반복 학습하시면서 요거를 오늘 잘 익혀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어떤 거를 추가를 할 거냐면, 자, 학습해야 될 곳에서 여기다가 제가 주석을 하나 더 달아 드릴게요.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셀렉트 뒤에 order by라는 게 있어요. order by는 정렬하다 라는 뜻인데, 어떻게 쓰냐면, order by, 자, idx, 기준을 삼아주는 거예요. 기준이 될 컬럼명. 자, 우리가 컬럼명이 누구냐면 idx, name, age, gender, 렉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얘들이 바로 컬럼이 돼요. 컬럼. 그래서 그 컬럼명을 적어주면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dx, 지금 idx를 기준으로 dsc가 있고, 이거는 역순이 돼요. 역순. 그 다음에 ASC가 있어요. 얘는 역순의 반대가 뭐죠? 정순인가? 그냥 원래 역순, 순차.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맨 위에 올라오는 게 최근 순, 이게 오래된 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SC는 지금 방금 등록된 애가 맨 위로 오는 거고, ASC는 예전에 등록했던 애가 맨 위로 오는 거예요. ASC가. 그래서 여기 컬럼명이 들어가는 요 자리를 주의하셔야 돼요. 요 자리. 이게 컬럼명.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될 컬럼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기준이 될 컬럼명이 만약에 나이라면 DSC는 최근 순이니까 나이가 많은 게 위로 올라오겠죠? ASC가 오래된 순이니까 어린 게 올라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order by를 추가를 해요. order by를 추가를 해서 idx를 넣어주고 DESC를 기준으로 잡아줄 거예요. order by가 항상 명령어고, idx가 어느 컬럼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거냐 이거예요. DSC는 마지막에 등록된 게 위로 오게 하는 거예요. ASC는 먼저 등록된 게 위로 오게 하는 거고. 그러면 뒤바뀌겠네요. 그래서 여기 별표되어 있는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별표해 주세요. 지금 명령어가 다 주석 처리됐으니까. 자, 요걸 가지고 지금은 화면에 보시면 1번이 맨 위로 올라왔죠. 먼저 된 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ASC가 자동적으로 내가 넣지 않아도 ASC가 기준이 된 거예요. ASC. 즉 1번이 먼저 왔어요. 근데 새로 고침을 딱 해보시면 이제 2번이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번이. 그죠? 2번이 위로 올라왔죠. 네.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자 여기서 행삽입 눌러가지고 이름을 김말순으로 바꿔볼게요. 추가를 해볼게요. 김말순 나이는 56세 나이 여자고 다 탭 눌러서 바탕화면 클릭하면 되죠. 아니요 여기 데이터로 가셔야죠. 탭 데이터로 PHP 멤버 안에 데이터로 맨 위에 탭 있잖아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 위에 탭 있어요. 탭 데이터 아, 이걸로. 거기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이에요. 행삽입 앞에 IDX는 건드는 거 아니고요. 다시 행삽입 아, 이거는 한 번 하면 날라가는구나. 거기다 데이터 아무거나 넣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아무거나 넣으세요. 자,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제 새로 고침을 또 해봐요. 화면에서. 그러면 새로 들어간 애가 위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애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 DESC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렬의 기준이 누구예요? IDX가 기준인 거죠? IDX가. 근데 만약에 이걸 나이를 기준으로 바꿔요. AG로 바꿀게요. AG가 나이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컬럼명. 우리가 만든 컬럼에 AG가 있는 거예요. 있는 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은 순서를 기준으로, 넘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그랬더니 별 반응이 없구나. 중간에 김말순은 나이를 고쳐야겠다. 56세가 아니라 10이랑 24이니까 18살로 고쳐볼게요. 18살로. 그럼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죠. 2, 3, 1로 바뀌었죠. 순서가. 그죠? 나이 순으로 이제 번호가 정렬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요 AG라고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DESC가 오래된 순이냐 최근 순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ASC면은 어린 순이 먼저 위로 올라오겠죠. 12살, 18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DESC면 최근 순이니까 나이가 많은 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즉 DESC가 나이가 많다 어리다를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 자 IDC일 때 IDX죠. IDX일 때 DESC로 했더니 맨 위로 왔다는 건 보시면 요 번호가 높은 번호잖아요. 그죠? 높은 번호 즉 나이도 역시 높은 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순, 낮은 순 이런 때 DSC, ASC가 사용되기도 한다. 자, AG로 했더니 이렇게 정렬되는 것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요거 반복 학습으로 하시는데 자, 요거 어떤 것들을 변수로 써서 커넥션을 어떻게 걸고 셀렉트 DB는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셀렉트 쿼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는지 요 구조를 익히는 게 학습이고요. 반복적으로 코딩을 계속 하셔야 돼요. 코딩을 해서 반복 학습을 하라는 거지 눈으로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전혀 공부 안 돼요. 이거를 안 보고 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고 칠 수 있을 정도까지 다 지우고 다시 코딩하고 틀린 데가 있나 찾아보고 또 다 지우고 다시 커닝하면서 코딩하고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아요. 다 지우고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냐면 요 PHP의 데이터 테이블 선택해서 오른쪽 삭제를 눌러요. 그럼 삭제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역시 삭제 눌러요. 자 삭제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요 위에 서버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데이터베이스 생성 저 영상 다시 보고 하시라고 지금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네. 데이터베이스 생성에서 혹시나 이 조합이 UTF-8 General CI가 아니라면 셀렉트해서 찾아야 돼요. UTF-8에서 General CI를 찾아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러면 이렇게 PHP가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새로 생성 테이블 생성, 여기에 테이블 이름을 멤버스를 집어넣고 코멘트에 회원관리라고 성격을 적어주고 추가, 여기 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컬럼이에요. 컬럼을 추가해요. IDX, 꼭 IDX는 아니어도 돼요. require 뭐 secure number 뭐든 상관없어요. 넘버 이것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IDX, 저는 IDX를 쓰는 거예요. 널 허용하지 않고 기본값에서 auto increment를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새 인덱스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하고 컬럼 다음 컬럼 넘어가는 거예요. 네임 탭 눌러서 VAR 엔터 치고 길이 조정하고, 길이 255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00자로 조정하시든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시고 기본값, 저는 기본값 없음을 했었는데 이번엔 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추가 age 숫자니까 int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마우스 올려서 tint 선택해주고 널 허용하지 않고 기본값을 커스텀 텍스트에서 이번에는 아까는 표현식이었죠. 이번엔 커스텀에서 0을 넣어주도록 하고 확인. 똑같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enum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알파벳만 치면 지가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enum 선택하고 여기 가로 따옴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값 남, 여 아니면 콤마 선택 안함도 있겠죠. 따옴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값은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주고 구분점은 콤마로 구분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enum에 자, 기본값은 선택하지 않음을 추가해줬어요. 선택하지 않음 확인. 그 다음에 추가에 가서 이번에는 레그 데이터, 렉 데이터 이번에는 DATE만 치시고 스크롤 데이트 타임 선택 안함이 아니라 널 확인. 빈값이란 뜻이죠. 그 상태에서 저장. 그러면 저장이 됐죠. 정상 저장이 됐다면 여기에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명령들이 떨어져요. 저장이 됐고 데이터베이스 가면 이렇게 컬럼들이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 탭에는 구조를 보시는 거고 데이터에는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 탭 왔다 갔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데이터에서 오른쪽 행사빗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죠. 홍길동 나이는 12살 젠더 선택 안함이 아니라 남자 탭 해놓고 빈 공간에 클릭 이렇게 하면 삽입이 돼요. 삽입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법이었고요. 요 while문을 어떻게 쓰는지 패치 어레이를 이용해서 while문을 어떻게 쓰는지 위에 퍼블리싱 즉 테이블을 구조를 어떻게 코딩하고 while문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요거가 오늘의 학습의 주요 요점이었고요. 서브팁으로 include와 require가 있다. require는 코드가 실행되고 중단되는 거고 include는 계속 실행한다. 불러오는 건 이렇게 불러온다. 여기까지 학습했습니다. 오늘 학습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잘 학습하셔서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